반갑습니다. 오늘 2차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네요. 자,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3 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온 상황이라서 조금 이렇게 빨리 이제 끝나긴 하는데요. 뭐 오늘 할 내용이 전부 다 쉽다 이런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새로운 또 특별한 유형들도 있고 하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념을 먼저 한번 볼 건데 그 개념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왔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혹여나 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겸 쌤이랑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뭐 요거 모르는 학생들 없겠죠? 알파, 베타, 중3 때도 써왔으니까 이미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여기에 두 근에 대한 합을 이 계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역시 두 근의 곱도 저기 있는 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혹여나 잊어버린 학생들은 좀 한번 빨리 떠올려 보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해서 이제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나와지는지 쌤이 빠르게 한번 살짝만 보이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근이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요 두 개를 실질적으로 더해 본다 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자. 두 개를 더하면 분모가 2a로 똑같으니까 2a분의 분자끼리 계산하는데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없어진다라는 거 금방 눈치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b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고 해서 여기 적어놓은 이게 유도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죠.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쌤 이거 언제 곱합니까 하는데 뭐 분자에 있는 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곱셈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이제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가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렇게 계수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적용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간단한 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얘들아, 우리가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면 근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뭐 중3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2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2니까 여기 있는 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 있는 이 공식 있죠?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두 근의 곱 a분의 c죠?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얼마입니까? 2 요렇게 이제 표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립한다라는 걸 본 거고요. 나중에 좀 더 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가보자. 두 번째 개념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바로 보자. 알파, 베타가 두 근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알파, 베타가 두 근이려면 우리가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x-알파랑 x-베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 나면 그냥 여기다 1 있는 거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뭐 3이다 라고 하면 여기 그냥 3 이런 식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1이라고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전개를 해주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해서 2차 방정식이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단 부호는 바뀌어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에는 두 근의 무엇이 온다? 곱이 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걸 배워왔을 거예요. 자, 정리하는 겸 한번 적어봤으니까 요 정도만 보고 바로 뒤에 내용 넘어가자. 자, 교재 116페이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2차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해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안 했거든. 살펴보자. 2차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여러분들이 간단한 2차식을 인수분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왔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문제에서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면은 얘들아 3이라는 건 루트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과 제곱의 차니까 얘를 우리가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애에 대해서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저기 있는 2차식을 2차 방정식화 시킬 겁니다. 무슨 얘기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놓고 두 근을 구해주는 거야. 두 근을 구해줬어.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떤 인수를 가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오려면 x-알파라는 애랑 x-베타라는 애가 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a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진다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얘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기 2차식을 a, x-알파, x-베타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쌤이 실질적으로 숫자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2차식을 2차 방정식화해서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줘서 근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 근의 공식 쓰도록 하자. b'1이라고 잡으면 x는 1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즉 근이 요렇게 두 개가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근이 나오려면 이게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애를 빼주는 식이 있어야 얘가 근으로 나와졌었겠죠. 이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으로 나와지려면 x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빼는 식이 있어야 또 역시 얘가 근으로 나와졌었겠지. 해서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인수분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셨고요. 조금 이따가 예제 문제 가서 조금 더 귀찮게 나와지는 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6페이지 밑에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인데 책을 참고하면서 한번 요거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수에 대한 켤레근이 존재한다 라는 것.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를 때만 그런 켤레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는 학생들이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켤레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 보고 뒤에 넘어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9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먼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서 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자. 합과 곱을 이용을 하려면 곱셈 공식 변형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해주면 됩니다. 4. 그 다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플러스 2니까 6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이어서 2번. 우리가 곱셈 공식은 앞에서 미리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여기 뭐 무난하게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2를 세제곱하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3이 되니까 여기는 11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뭐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바로 묶은 다음에 요걸 계산을 하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4번인데 4번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있어. 왜냐면 뭐 알고 있는 게 합과 곱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인데 얘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당연히 분수끼리의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분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자, 두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할 거야. 좀 귀찮지만 공통점이 없죠? 그래서 서로를 곱한 것을 분모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까 일단 요렇게 다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알파 플러스 1이 곱해졌겠지? 자, 요렇게 해놓고 쭉 열겨. 자, 밑에 거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알파 베타니까 2알파 베타 나와지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와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위에 정도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대입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본분수 또 계산하고 해서 5분의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랑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적어놨어요. 자, 쭉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두근이 4랑 마이너스이면 두근의 합을 보자.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이 되겠죠? 실제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에 대한 계수가 1분의 b죠. 그러니까 b 자체가 두근의 곱이고 실제 얘네를 두 개 더해주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8로 나와집니다. a값 b값 나왔으니까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a, b값 적용한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하자라는 거지.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때 두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인 것. 답은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바로 갈게요. 이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좀 미지수가 많긴 한데 일단은 적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이니까 요 x의 계수의 부호 반대죠?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b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조건으로 또 가보자. 두근이 얘랑 얘라고 했는데 위에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했고 알파 베타가 b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a라고 생각하고 이건 b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두근을 곱할 거야. 그리고 더할 거야.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두근의 합이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인데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 플러스 1로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얘랑 얘를 곱할 거야. a, b인데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2가 돼요. 위에 있는 식에서 a가 의미가 없네. 그럼 b 값은 1이 나와지고 b1을 여기 적용하면 a 값은 2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미지수가 많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알고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적용시켜 놓고 차분히 풀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요. 쌤이랑 뒤에 문제 한번 다시 또 풀어보러 갑시다. 이어서 1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미지수 K가 끼어있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두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주는데 보니까 B를 알려줬네요. 해서 미지수를 뭐 두 개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한 근을 2알파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3알파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계속 써왔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는 겁니다. 먼저 두근의 합을 한번 보자. 보면 k-1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나와지는 두근의 합이고요. 우리가 아까 실제로 근을 나타냈던 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5알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근의 곱도 한번 써볼게요. 두근의 곱은 뭐가 되지? K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실제 곱해가지고 6알파 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문자 두 개에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보면
K가 6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K 자리에다가 6알파 제곱 집어넣는 거야. 자, 연립할게요. 6알파 제곱. K 대신에 이거 넣었어. 마이너스 1은 5알파. 이거 2차 방정식 그냥 쭉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3, 1, 1, 자, 여기 1, 6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가면 알파라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데 문제에서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마무리하자. 알파에다 1을 넣으면 K 값은 1 나와지고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어보자. 제곱하면 36분의 1 거기에다 6 곱해주면 6분의 1 이렇게 나와집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잘 정리해보고 2번 바로 풀어볼게요. 두근의 차가 2라고 알려줬다. 요번에는 문자를 하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문자를 2개 쓰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어요.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절대값이 2다라고 놓고 문제 푸셔도 되겠고요. 그럼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식이 이렇게 적혀지겠죠.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해서 적어주면은 9분의 2K 두근의 곱은 몇 분의 9분의 얼마입니까? K-5 이렇게 적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합과 곱과 두근의 차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 여러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동일합니다. 제곱을 하면 어차피 부호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 놈의 제곱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가 2라고 했어. 그럼 제곱하면 4는 요거네. 꽤나 복잡하네요. 그쵸? 요거 제곱 한번 해볼까? 얼마 되니? 81분의 4K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가 요거죠. 9분의 K-5 요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식이 조금 귀찮아요. 양변을 일단 4로 나눠주면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돼버리고 81 곱하겠습니다. 자, 81 곱해주면 81은 K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여기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 자, 정리 계속합니다. 마이너스 9K 45인데 81 넘어와서 45를 빼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까지 나와지게 되겠죠. 마무리 해보자. 이게 3이랑 12 주고 마이너스 이쪽에 주면 되겠네. 그럼 K값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또는 12가 되는데 K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그냥 요게 이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자. 12번 풀어보자. 얘는 중학교 때 약간 심화과정 문제로서 출제가 많이 됐던 거라서 무난하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어주자.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분의 2니까 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걸 이용해서 요 두 놈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건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면 식을 작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 볼 거야.
즉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더한 게 얼마냐? 계산을 하려면 통분해야 될 거예요. 알파, 베타. 그럼 베타랑 알파 있으니까 요게 올라가게 되겠지. 위에 있는 거 대입만 해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곱은 더 쉬워. 두근의 곱은 얘랑 얘 곱하는 거잖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뭐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x제곱에다가 합이 이거니까 요거 부호 반대인 2분의 1x. 그 다음에 곱은 상수항 자리에 바로 놔둔다.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정리 한번 해보면 조금 깔끔하게 나와지네요. 그쵸? 2번 이어서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두근의 합을 적어 볼게요. 얘랑 얘를 더할 건데, 자, 위에 있는 거 적용을 할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예요. 이때 여러분들 요거를 요 합과 곱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해하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 여기 적용하면 1. 요게 마이너스, 요게 2였어요. 2.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로 나와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두근의 곱을 봐야 되겠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알파 베타의 제곱, 얘랑 얘 계산하고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얼마인지 보면 돼요. 얘는 2였으니까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요거는요, 바로 위에서 요거 계산을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플러스 1 해주면 얘는 8이 나와지겠죠. 마무리 해볼게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8이니까 x제곱, 합이 마이너스 5니까 부호 반대로 곱은 8이니까 식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건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이 얘를 2차 방정식화 시킨 다음에 근을 구해놓고 인수분해한 형태로 고쳐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x 요것만 보고 그냥 근 바로 불러볼까? b'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1뿔마 루트 5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x에서 뺄 거야. 1 플러스 루트 5i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뺄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5i를.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한 다음에 적어주면 그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바로 근을 구한 다음에 풀어볼게요. 짝수니까 b'2로 생각해주고 근을 구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4. 아무것도 약분이 지금 안 되네요. 약분 안 돼도 돼. 그냥 써주는 거야, 여러분들. x에다 빼기, x에다 빼기. 여기 있는 근 그대로 적으면 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대신 요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이 분수 앞에 부호 마이너스인데 이 첫 번째도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를 분수에다가 다 적용시키면 첫 번째 건 이렇게, 두 번째 건 전부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자.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제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중3 때 좀 학습을 많이 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러한 형태 중에서 이 14번은 가끔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고 하니까 좀 잘 보도록 합시다. fx는 0의 두근의 합이 6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시계꼴이 조금 변형된 이놈의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유형이 되어 있네요. 자, 풀이를 두 가지를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풀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두근의 합이 6이라고 했는데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근이니까,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은 f 알파는 0, 이게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시 베타도 근이니까 f 베타는 0도 성립이 됩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도 쓰이긴 할 거고요. 자, 이때 요 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 아닙니까? 여기 있는 식을 성립하게 하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위에 봐봐. f 얼마가 0이라는 게 성립하냐? f 알파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f 요 놈이 0이 되려면 이놈 자체가 누가 되면 되는 걸까? 이놈 자체가 알파가 되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f 베타가 0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f 요놈, f 베타, 즉 얘가 베타가 돼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5x-7이 알파이던가 베타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성립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근이라고 한다면 그 x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 일단 알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x는 알파 플러스 7이고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이렇게 표기 되겠고요. 5x-7이 베타가 돼도 되는 거야. 그러면 x값은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 있는 두근, 얘네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두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분모는 통분되어 있으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뭐 계산은 되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처음의 합 6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20이 되겠지. 답은 4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푸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귀찮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fx를 x-알파, x-베타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때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x자리에 5x-7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5x-7을 둘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f 5x-7이라는 식은 이 x자리에 이거 넣는 거야. 그럼 5x-7 마이너스 알파. 여기 x자리에다가도 5x-7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을 찾는 거면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 되니까 요걸 이제 정리해서 5분의 알파 플러스 7 근으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식을 직접 작성해서 해도 되지만 첫 번째 방법을 조금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15번 풀어볼게요. 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이 3-루트2라고 있는데 무리수 근이죠. 근데 개수가 A, B가 유리수라고 해줬어. 그럼 아까 이제 뭐 쌤이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혈렉은 갖는다라는 것. 유리수인 개수를 가지니까 당연히 무리수 혈렉은 갖게 되겠고요.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보면 무난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로 표현이 되고 실제 두 개 더해주면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두근의 곱도 보자. 두근의 곱은 B죠. B는 두 개 곱하면 뭐 합차공식 쓸 수 있으니까 9 빼기 2에서 얼마입니까? 7.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허수인 근이 나와 있을 때 개수가 실수라는 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라는 혈내근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줍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계산하면 2. a 값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b죠. b. 실제 이거 두 개 곱해봐. 1 마이너스 4i 제곱이야. 요 정도는 여러분들 계산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5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요 2차 방정식 마무리 한번 지어봤고요. 다들 조금씩 알고 있던 내용에서 몇 가지만 이제 추가된 건데, 그 추가된 내용 시험에 가끔 나와지니까 그거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 주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